많이 쓰고 살던 사람은 500도 부족하고 소박하게 살던 사람은 200도 남습니다. 노후 준비는 각자의 생활 수준과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기간 동안에 매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은퇴 후 공적연금이 개시되는 소득 공백 기간을 흔히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던데, 특히나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핵심 중의 핵심,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퇴를 2년 앞둔 평범한 50대 가장이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재정적 원칙을 일찍부터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가 성공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자동 저축 시스템 도입. 이 가장은 일찌감치 저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축을 자동화했습니다. 매달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저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동 이체나 급여 공제 등을 활용한 저축은 수십 년 동안 큰 재정적 압박 없이 은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계획 점검. 이 가장은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할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수정해 나갔습니다. 또한 은퇴 자금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저축액을 계산하여 저축의 구체성을 확보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도 꾸준히 목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저축을 통해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점검 덕분에 은퇴를 2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장기적인 투자 전략. 단순히 은행 저축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장은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 상품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리의 효과를 통해 시간과 함께 자산이 증식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 덕분에 그는 경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었고 노후 자금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4. 지출 관리와 절약. 이 가장은 젊었을 때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는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을 구분하고 비필수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며 저축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을 다시 저축이나 투자로 돌려 자산을 꾸준히 증대시켰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적었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비상자금 마련과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이 가장은 은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출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비상자금으로 별도로 관리해 왔으며 건강 문제나 경제 위기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비상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투자나 저축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노후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과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종종 계획 없이 지출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이 없어 저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여를 4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맞는 계좌를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범주의 중요성.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4가지 범주는 지출비, 비상금, 고정비, 그리고 유연한 저축입니다. 이렇게 분리해 두면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출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식비나 교통비, 필수적인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돈이죠. 이 범주에 필요한 금액은 매달 고정적인 수준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출 계좌에는 약간의 추가 돈을 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집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들 때 비상금이 없으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해두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 비용들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정비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관리비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정비를 위한 계좌에도 항상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한 저축은 여가 활동이나 외식 등에 사용할 돈을 말합니다. 이 범주의 저축은 유동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더 쓰거나 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주의 돈을 너무 많이 할당하면 다른 중요한 저축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 목적에 맞게 돈을 관리하면 저축과 지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실수로 저축해야 할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사례 1. 지출 관리 실패에서 성공으로. 먼저 한 직장인 어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와 고정비를 우선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면 자꾸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곤 했어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생기거나 세일 기간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 충동적으로 지출한 적이 많았죠. 그 결과 저축할 돈이 부족해지고 결국 월말에 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씨는 급여를 4가지 범주로 나누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 고정비, 지출비, 비상금, 그리고 유연한 저축으로 돈을 분배한 후 각 계좌로 자동 이체를 설정했죠. 그 이후로는 각 계좌에 있는 돈만 사용하다 보니 충동적인 지출도 줄고 저축도 차근차근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저축 계좌에 쌓인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보고 큰 만족감을 느낀 어씨는 이제 더 이상 저축에 실패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례 2. 비상 상황에 대비한 성공적인 재정 관리. B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2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B씨의 남편은 매달 꾸준히 월급을 받아 가게에 보탰지만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항상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비와 병원비로 인해 가정의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비상금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큰 충격을 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B씨는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두고 급하지 않은 저축은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그 결과 몇 달 후 남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도 가정의 재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을 꾸준히 쌓아두니 언제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고정비 변동에 대비한 성공적인 지출 관리. C씨는 자영업자로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씨는 고정비와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고정비가 갑자기 변동할 때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서 큰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갑자기 오를 때마다 적금에서 돈을 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겼죠. 하지만 C씨는 고정비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계좌에 항상 추가 자금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니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정비 계좌에 여유 자금을 남겨둔 덕분에 고정비의 변동에도 차질 없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출과 저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를 4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맞는 계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지출비와 고정비, 비상금, 유연한 저축으로 나누어 돈을 관리하면 실수로 저축해야 할 돈을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처럼 이 방법을 실천하면 재정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저축을 자동화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저축을 놓치지 않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